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20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보면 역시나 어제도 코스닥에 상대적 강세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고 종가상으로는 3200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는 3200 돌파하기도 했었지만요. 상승 하락 종목수 모두 1000개 이상이었고 그렇지만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은 이어갔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개인만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랑 보험은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죠. 개인만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 보였습니다. 뭐 최근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보험 큰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 지속되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은 6일째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승과 경제 회복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거래대금은 지난 금요일과 매우 흡사한 약 28조 원을 기록했고요. 좀 대조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개만이 상승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10개 종목 중에 무려 9개 종목이 상승했을 정도로 시가총액 대형주만 비교해 봤을 때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배터리 자체 개발 우려에 2차전지 배터리 3사의 하락, 또 6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코스피의 탄력은 제한적이었고요. 한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제재에 대비해서 정부가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부품 장비 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 영상을 정말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댓글을 보면요. 제가 반도체 장비 쪽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씀 간혹 드렸는데 최근에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수급 관심주였던 심택이 어제 하루 만에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고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되기도 했죠. 또한 미국에서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 건데 이와 관련 필요 여부를 올해 여름이 끝날 때쯤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그러면 또 이제 미국 중심 그럼 또 백신 수급 부족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가운데 모더나의 한국 자회사 설립 이슈가 맞물리면서 백신 및 진단키트 등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대상국에서 벗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우려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이 0.98% 하락했고요. 필드펠 반도체는 2.52% 하락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었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그런 가운데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 최근 매일같이 뉴욕 3대 지수 흐름 체크하지만 국내 증시도 흐름 좋지만 미국 증시 역시 최근 조정 없는 상승으로 그냥 언제든지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와도 되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1조 달러로 축소할 전망이 있었던 것, 투심에 좋은 것은 아니었죠. 향후 관련 뉴스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들고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개 결정이 이번 주 23일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한 것은 긍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조건은 붙을 수도 있겠지만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애플, 나스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또 강보합 보였고요. 넷플릭스 이제 장마감 실적 발표하는데 그런 기대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는 뭐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주 모두 상승했었는데 모더나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니콜라가 상승했다가 또 비슷한 하락률 보이면서 또 10달러 초반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좀 하락했어요. 그쵸? 3.4%. 뭐 많은 분들께서 뉴스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있었죠. 텍사스주 맞죠?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 2명이 사망했잖아요. 딱 보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 중에서 테슬라의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니오는 1.9% 하락했고요. 보잉 1.6% 하락했고, 카니발, 월마트 등 모두 약보합 보였습니다. 엑슨모빌, JP모건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스탑이 좀 상승폭이 컸는데 조지 셔먼 CEO가 예정보다 일찍 물러난다고 밝힌 것으로 상승했다고 보이고요. AMC 엔터도 3.5%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가 5% 하락했고 쿠팡 약보합 보였고요. 코카콜라는 1분기 실적 호조에 0.6% 상승했습니다. 뭐 가격 인상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증시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 역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하락에 좀 영향 받았다고 보입니다. 좀 쉬어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중국 상해 지수 어제 흐름 좋았죠. 지난주 경제지표 발표 후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하면서 관련 종목의 흐름이 좋았고, 또한 이제 뭐 조금 남긴 했지만 5월 1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노동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관광업 수요가 대폭 늘어난 건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달러 약세 흐름과 리비아 일부 유전에서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0.4% 상승했고, 금 가격은 지난주 큰 폭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에서 오늘 대출 우대금리 발표 있고요. 독일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존슨 레드버 소매 판매 지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인데요. 뭐 조금 주춤했지만 최근 흐름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5일선 부근에서는 아랫골이 달리는 모습 나오기도 했고 흐름 괜찮죠. 그리고 S&P 500 장중에 5일선 이탈하기도 했지만 종가상은 5일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5일선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 이탈했었고요. 장중에 1.49%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앞두고 뭐 돌파냐 조금 쉬어가냐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최근에 상대적으로 흐름 저조했죠. 장중에 21선 이탈했다가 종가는 그래도 21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상대적으로 또 5월 초 공매도 재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어제 10분 아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로 넘어가서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동결 예상이고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있다는 거 참고해야겠고요. 국내의 경우는 주 중반 이후부터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시간 22일 역시나 이제 주 중반 이후죠. 22일 9시부터 시작되는 기후 정상 회의에서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경우 바이든 당선 후의 첫 회동인 점에서 보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이벤트이긴 하죠.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는 종목으로 집중 중요하겠고요. 선택과 집중 말씀드리는 거고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도 뭐 조정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내 양시장 신용잔고 수준 뭐 그래도 매일같이 확인 필요합니다. 절대적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시장 신용잔고 수준 여전히 22조 원대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고요.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